뉴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 화재와 묻지마 밀치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지난달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뉴욕 지하철,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한 미국인이 우연히 발견한 답. 바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로 평가받는 서울 지하철, 과연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다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제이크입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저에겐 작은 전쟁 같았죠. 승강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벽에 바짝 붙어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등을 떠밀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한 여성이 갑자기 밀려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바닥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한쪽 구석에는 노숙자들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어요. 밤이면 더 심각해집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고 가끔은 누군가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기도 하죠.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길 커피를 들고 승강장에 섰습니다. 언제나처럼 벽에 바짝 붙어서요. 저 멀리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가운데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네요. 매일 아침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었죠. 플랫폼에는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비즈니스맨, 학생,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같은 불안감을 안고 있어요. 누군가 등을 떠밀지 모른다는 공포, 선로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승강장 CCTV는 고장난 지 오래입니다. 비상벨도 녹슬어 있고요. 안전요원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섭니다. 옆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하면서요. 누군가의 가방이 제 커피를 건드렸네요. 쏟아진 커피가 바닥에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다들 자기 몸 지키기에 바쁘니까요. 열차가 승강장에 멈추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질서 같은 건 없어요. 누가 먼저 타든 상관없죠. 그저 빨리 안전한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저 생각으로만 그치고 말았죠. 그날까지는요. 장 운명의 순간,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출근길이었습니다. 손에는 늘 마시던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이 평범한 아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승강장에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학생들은 하품을 하며 졸고 있었죠. 제 앞에는 파란 백팩을 맨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벽에 기대어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올 때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고 시계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 주다. 갑자기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아이가 선로 쪽을 가리키며 몸을 앞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말이에요. 엄마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작은 손가락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지하철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관사의 경적 소리도 들렸습니다. 기차의 전조등 불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에 쏟아졌지만 느낄 새도 없었어요. 아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이 쿵쿵 울렸죠. 기차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간신히 아이의 셔츠 자락을 붙잡았어요. 작은 천조각 하나에 아이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끌어당겼어요. 그 순간 기차가 휙 지나갔습니다.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아이를 안은 채 플랫폼으로 굴러올랐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더 꽉 안았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릎에는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있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이 작은 사건이 뉴욕의 지하철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우리 아들. 승강장을 가로질러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엄마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이를 끌어안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를 꼭 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여전히 작게 흐느끼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다친 데는 없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아이의 몸을 살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이 손을 잠깐 놓쳤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책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다친 데 없으니 다행이에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작년에 이 역에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지하철역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거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 아빠가 바로 이 승강장에서 누군가에게 밀려서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눈물을 보더니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희 둘밖에 없어요. 매일 이 역을 지날 때마다 무서웠는데 오늘도 남편이 우리 아들을 지켜준 게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이별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성함이?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엄마가 서둘러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주셨어요. 사라킴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제임스고요. 제임스는 이제 울음을 그치고 엄마 품에 안겨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까만 눈동자가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역내 방송이 울렸어요. 다음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었죠. 사라는 움찔하며 제임스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라가 제임스의 손을 꼭 잡고 돌아섰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뉴욕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사라와 제임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지하철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말이죠. 사라와 제임스를 만난 후 저는 뉴욕 지하철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모든 위험 요소를 기록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CCTV였어요. 저희 역의 승강장에는 카메라가 단 2대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한 대는 고장난 지 오래였죠. 다른 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안전요원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일부러 일찍 나와서 세어봤어요. 출근 시간대에 우리 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시간당 3,000명이 넘는데 안전요원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비상벨은 더 심각했어요. 승강장마다 있어야 할 비상벨이 녹슬어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죠. 있다 해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역사시설도 낙후되어 있었어요. 조명은 깜빡거렸고 바닥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죠. 수리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 뉴스를 매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난해에만 52명이 선로에 추락해 목숨을 잃었더군요. 한 달에 4명 이상이 사고로 죽은 셈입니다. 통계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고 원인의 40%가 승강장 밀치기였습니다. 30%는 실족사고였고 나머지는 자살이었죠. 그중 상당수는 안전시설만 제대로 있었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었어요. 지하철 기관사들의 인터뷰도 읽어봤습니다. 한 기관사는 10년 동안 3번의 사망사고를 목격했다고 했어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안전등급은 세계 주요 도시 중 최하위권이었어요. 런던, 파리, 도쿄와 비교하면 한참 뒤처진 수준이었죠. 지하철 공사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안전시설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작년에는 전체 예산의 5%만이 안전시설에 투자됐더군요. 사라의 남편이 사고를 당한 날의 보고서도 찾았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안전요원이 없었고 CCTV도 고장나 있었다고 해요.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죠. 매일 이런 자료들을 모으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무관심이 빚어낸 인재였죠. 출퇴근길마다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저 운이 좋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서울 지하철 영상이었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라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죠. 영상 속 지하철은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승강장에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승객과 선로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승강장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형광등도 모두 제대로 작동했죠.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CCTV는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매 50m마다 하나씩 승강장 전체를 촘촘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벨도 1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죠. 승객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모두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 안에서 차분히 기다리는 모습이 신기했죠. 노약자석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핸드폰만 보는 승객도 거의 없었죠. 안내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안내도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도 완벽했죠. 역무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복을 단정하게 입고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역사 곳곳을 수시로 순찰하는 모습도 보였죠.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24시간 청소하는 직원이 있었고 화장지도 늘 채워져 있었어요. 장애인용 화장실은 더욱 깔끔했죠.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나 큰 차이가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은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안전사고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었어요. 지난 5년간 선로 추락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인터뷰도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지하철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밤늦게도 안심하고 이용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교통 전문가 인터뷰도 봤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이렇게 안전한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했어요. 예산의 30%를 안전시설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뉴욕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휴가를 신청하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런 지하철이 존재하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실제로 봤을 때도 영상처럼 완벽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완벽했어요. 깨끗한 바닥, 선명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스크린도어 시스템까지.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승객들을 관찰했습니다. 노란 선 안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무도 불안해하거나 뒤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어요. 승하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죠.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서울 시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모든 역이 똑같이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한 역에서는 청소하는 분을 만났죠. 매일 여러 차례 청소한다고 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교통공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서울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매년 시설을 개선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죠. 역무실도 구경했습니다. CCTV 모니터가 빼곡했어요. 모든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2분 안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 상황 훈련도 보게 됐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승객 대피부터 화재 진압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단 한 번의 사고나 위험한 상황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안전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노약자석이었어요.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강요나 규칙이 아닌 배려의 문화였죠. 역사 내 편의시설도 완벽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물론이고 수유실, 문화공간까지 있었어요.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생활 공간이었죠. 한 임산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지하철이 가장 편해요. 전용석도 있고 다들 배려해 주시니까요. 장애인 시설도 둘러봤어요.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음성 안내까지 완벽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하철이었죠. 마지막 날 다시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 뉴욕도 변할 수 있을까?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서울 지하철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이 분노와 충격을 표현했죠.
우리도 저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였어? 도대체 뉴욕시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세금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거야?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어요. 주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제임스를 구했던 이야기, 사라의 남편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 발전된 시스템까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어요. 서명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일주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100만 명이 되었죠. 시민단체들도 동참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저는 매번 참석해서 연설했죠. 서울에서 보고 온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수십 년간 목격한 사고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털어놨죠. 의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시의원이 안전한 지하철 법안을 발의했어요. 스크린도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죠. 사라와 제임스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죠. 5년 안에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뉴욕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장이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뉴욕 지하철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타임스퀘어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사라와 제임스도 있었어요. 제임스는 이제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죠.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죠. 한 생명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작업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밤낮으로 공사가 이어졌어요. 한 달 만에 타임스퀘어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죠. 투명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선로와 승강장이 완벽하게 분리됐어요. CCTV도 새로 설치됐죠. 조명도 밝아졌습니다. 첫날 사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곧 자연스럽게 적응했죠.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의 손을 꼭 잡지 않아도 됐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안전요원이 충원됐고 청소도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비상벨도 새 것으로 교체됐죠. 한 달이 지난 뒤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요. 타임스퀘어역의 사고율이 0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한 건의 위험 상황도 없었죠. 다른 역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센트럴, 펜실베이니아역, 유니온 스퀘어까지. 뉴욕의 주요 역들이 새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어요. 여유롭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얼마 전에는 제임스를 다시 만났어요. 학교에 가는 길이었죠. 이제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탈 수 있다며 자랑했습니다. 이제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제임스의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한 사람의 용기가 수백만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이제 뉴욕 지하철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편안한 발이 되었죠. 서울처럼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계속해서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